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푼입니다. 학원 인간 과외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거 무조건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능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온 과목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몇 개 과목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시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일단 학원 과외 인강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의 지식을 내가 얻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맹신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만 듣는다고 해서 2등급이 되겠지. 내가 이걸 들으면 그래도 3등급은 받겠지. 라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은 저는 복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습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단순히 학원에서 하라는 것만 하고 그 숙제만 해가고 그런 것만 했을 때는 저는 올라갈 수 있는 등급에는 진짜 딱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한계는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을 그런 등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마케팅 같은 거를 이것만 들으면 뭔가 모든 것이 해결된다 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선생님이 스스로 말을 하거나 광고를 그런 식으로 하던가 은연중에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은 저는 솔직히 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데 그냥 다 똑같이 너네 내 강의 그리고 워크북 이런 것까지 내가 너네 다 준비해줄게. 너는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그 말 자체는 걸으시는 게 좋아요. 그 선생님의 강의를 듣지 마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 말은 걸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원에서 하라는 것만 해서 내가 1등급을 받거나 2등급을 받거나 이런 거는 정말 가능성이 없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은 나 스스로 더 공부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 스스로 더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자기가 듣고 있는 인강이나 학원 혹은 과외랑 약간 1대1 매치시키면서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또 강조하고 갈 건데 복습 진짜 중요하거든요. 복습이 진짜 중요해요. 틀린 거 문제는 이유 구체적으로 쓰세요. 내가 계산 실수를 어디서 뭐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저는 87에 56 이거 되게 많이 틀렸었거든요. 이상하게 구구단에서 내가 87에 56 이것만 몰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좋아요. 최대한 틀린 이유 구체적으로 적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뭐 개념을 잘못 알아서 틀렸으면 그 개념을 다시 숙제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틀렸으면 그 시간을 넉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틀린 거 이유 적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거는 무조건 세트예요. 세트로 지금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어떤 조언을 드리자면 풀커리 탔다고 절대 자만하지 말아요, 여러분. 풀커리 어떤 선생님이 풀커리 탔어. 그러면은 내가 다 풀커리 탔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고 왜냐면 풀커리 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풀커리 탔다고 나 이제 다 됐네? 그래도 나 뭐 다 됐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괜찮지 않아. 이 정도로 괜찮지 않아, 여러분. 수능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아. 내가 풀커리 탔다고 자만하지 말고 시간이 나오면 다른 선생님 것들도 한번 풀어보세요. 인강의 경우 여러 선생님들끼리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문제집을 풀거나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한 선생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개념 숙지를 확실히 하고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줄 알고 지금 킬러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원래 들었던 선생님 플러스 알파로 다른 선생님 것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뭔가 한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그런 단점 같은 게 조금 보완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과목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국어에서 화작, 문학, 비문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문제 풀이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 문제 풀이법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 선생님 문제 풀이법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강의이고 또 한 번은 내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한 2주 정도 그렇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풀이법이랑 선생님 풀이법에서 얻을 것들을 믹스해가지고 내 풀이법을 또 다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원과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기출 분석이에요. 분석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찍어보는 걸로 하고 여러 가지 분석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문의 유기적인 구조가 눈에 보여야 돼요. 1문단에서 A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했고 2문단에서는 B라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실은 A랑 B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뭔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기적인 구조들을 보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 분석했다고 해서 넘어가지 말고 그 똑같은 기출 문제를 2번, 3번 그리고 또 플러스 알파로 또 다른 방법으로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게 분석해서 분석한 걸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이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학 개념어 같은 경우에는 막 모르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악 그리고 풍자 이 2가지 개념 많이 헷갈려 하잖아요. 지금 딱 생각해봐요. 내가 생각한 게 맞나? 저는 해악이랑 풍자의 공통점은 웃음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겉모양새라고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보여냈을 때는 되게 뭔가 좀 우스꽝스럽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해악은 그 사이에 그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을 되게 뭔가 불쌍하게 좀 연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야. 쟤는 저렇게 구멍이 나는 옷을 입고 다니네? 괄호치고 안타깝다. 이런 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풍자 같은 경우는 뭔가 비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하는 대상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셨다면 다시 가서 복습하시고요. 문학 개념어를 가르쳐주는 강의의 경우 일단 이건 암기를 해야겠죠. 이 암기하고 그 개념어를 내가 이렇게 좀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집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집을 적어도 좀 2번 정도 푸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그 문제집을 풀지 말고 연습장에다가 그냥 꺼내가지고 이렇게 풀어도 되잖아요. 채점 그냥 거기다가 하고 그렇게 연습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문법의 경우 이거는 뭐 암기밖에 답이 없죠. 내가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내가 선생님인 것 마냥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문법 문제만큼은 모든 걸 다 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고 그 선생님의 어떤 암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나오겠어? 라는 마인드가 가장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1등급 혹은 그 이상을 노리고 계신다고 하면은 이런 게 나오겠어? 하는 것도 무조건 보고 가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스스로 혼자 공부하는 그 시간이 진짜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일단 되게 여러 번 풀었어요. 저는 현우진 선생님의 풀거리를 탔었는데 그때 뉴런이랑 드릴 같은 경우에 진짜 한 문제, 딱 5문제 정도 푼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게 드릴인데 드릴이 한 4점 킬러 문제 약간 대비한 거란 말이에요. 드릴 같은 거 뭐 막 진짜 7번? 8번? 이렇게 푼 문제도 있었고 진짜 일단 여러 번 풀어보시고 내가 맞출 때까지 계속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맞췄다고 끝? 이게 아니고 한 번 맞추고 또 2번 맞추고 내가 그 풀이법을 거의 뭐 암기하듯이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 풀이법 자체가 수학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알려준 뭔가 효과적인 풀이법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의 풀이법을 나의 풀이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풀어요. 문제 푼 다음에 채점을 해요. 맞은 거, 틀린 거, 아니면 중간에 헷갈린 거. 근데 저는 중간에 헷갈린 거라도 그냥 X 표시하고 넘어갔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어차피. 실전에서 못 풀면 그거 어차피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맞은 문제더라도 선생님 풀이랑 무조건 비교를 했어요. 이거 풀이 비교한 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 번 보다 보면은 체크 포인트가 한 문제 3-4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딱딱딱 보고 선생님 딱딱딱 이렇게 풀었네? 나도 딱딱딱 이렇게 풀었네? 계산이 약간 복잡하긴 해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고 패스할 수도 있고요. 나 수열인데 나는 이거 손으로 하나하나 풀었는데 이런 공식이 있었네?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거 가지고 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 풀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풀면 되겠다 라는 인사이트, 그러니까 통찰력을 얻으셨을 때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메일노트라는 복습노트에 가셔서 그거를 또 적으시고 매일매일 복습하듯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은 진짜 연습장 사용하는 거 완전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연습장을 안 사용하면은 그 문제집이 엄청 더러워지잖아요. 그리고 답이 또 일단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습장에다가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채점도 연습장에다가 하고 OX 정도만 문제집에다가 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 연속으로 깔끔하게 맞춘 문제는 더 이상 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풀긴 풀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을 풀었다던가 뭔가 야매로 풀었다던가 아니면 뭔가 선생님의 방식과 내가 너무 다른데 한 번 더 풀어보고 싶다던가 이런 것들 따로 남겼고요. 틀린 것들은 무조건 다시 한 번 또 풀었어요. 그래서 연속으로 동그라미 2개가 이렇게 쳐질 때까지 계속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야금야금 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서 이런 방법이 좀 안 통하는 문제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 은행형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냥 뭐 2점이나 되게 쉬운 3점 같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냥 계산만 하고 이상한 풀이가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OX만 표시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통은 어느 정도 손으로 풀긴 풀어야 되거든요. 뭔가 약간의 노가다가 필요한 과목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너무 노가다를 하지 않도록 그 중간에 애매한 그 선을 되게 잘 지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많이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도 뭔가 앞에 국어랑 수학이랑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해석했을 때 경우 답지랑 스스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 해석이 뭔가 너무 얼기설기 뭔가 이런 해석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또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 복습 노트에 저장을 하는 거죠. 기계처럼 막 인강만 다 듣고 막 이해한 척 하지 말고 내 걸로 무조건 만들고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는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제가 그랬어서 프리법을 내 걸로 만든다는 게 여러분들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이거를 그냥 기억하고 암기해서 그냥 그대로 쓴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나의 스스로 이거를 다른 문제에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경지에 이르는 걸 말해요. 그냥 어떤 한 문제만 딱 기억을 해서 문제 풀고 끝내고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뭔가 국어, 수학, 영어를 지금 그래도 끝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그래 잘했다 아니면은 어떤 뭐 통과, 패스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수능을 잘 보는 거지 그 선생님한테 패스 받으려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약간 그런 학원을 다니고 있다던가 내가 그런 내가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어떤 학원 인간 과외에 임하고 있다면 목표를 조금 더 다시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가짐도 다시 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뭔가 빨리 집에 가려고 그냥 패스 받으려고 기계적으로 외우고 그냥 내 걸로 안 만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등급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많이 후회가 됐어요. 이게 근데 되게 관습처럼 굳혀져가지고 저한테는 다시 돌아간다면은 좀 더 자발적으로 내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더 할 것 같네요. 탐구! 사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양이 적은 과목들이 있어요. 사회문화나 아니면은 뭐 생활과 윤리 이런 거는 진짜 양이 적잖아요. 이거 방심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양이 적기 때문에 낼 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꼬아서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개념 다 했는데 6모 때 3등급 정도 안 해? 괜찮겠지?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중모랑 수능은 진짜 탐구는 진짜 거의 다른 과목이에요. 수능이 훨씬 더 어렵고 더 꼬고 더 뭔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심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개념 똑바로 마지막까지 무조건 지키면서 가고 다른 과목들보다 솔직히 탐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순위가 맞거든요. 정시러들한테는. 근데 이게 후순위는 맞는데
놓치면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무조건 신경 쓰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사탐 한 과목당 5시간 이하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분발하셔야 됩니다. 특히 사탐에서 제가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 킬러 문제를 풀 때 한 선생님, 한 학원 것만 풀어보지 않고 최대한 다른 선생님이나 다른 학원 거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타임 어택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유형 같은 것도 맨 처음에 보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의고사나 뭔가 실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많이 풀어보잖아요. 근데 한 선생님이 낼 수 있는 그 모의고사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내시는 모의고사나 내가 이 선생님 건 안 들었는데 이 선생님이 진짜 킬러 문제는 진짜 잘 가르친대 아니면 뭐 이런 문제는 되게 잘 가르친대 이러면은 저는 그거에 여러분이 너무 망설임을 가지거나 그러지 말고 도움이 된다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가 듣는 선생님 거는 기본적으로 듣고 다른 인강 사이트나 아니면 다른 학원이나 그런 데서 뭔가 저 선생님 되게 잘 가르친데 되게 괜찮대 라고 했을 때 그런 선생님 거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신유형도 정말 많이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신유형이 진짜 사탐에서는 뭔가 좀 저한테는 뭔가 되게 크리티컬한 느낌이라서 그래서 탐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 선생님들 거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 여러 번 풀고 복습하고 내가 여러 번 틀린 그런 문장이 있어요. 문장들 따로 이제 복습 노트에 적어가지고 옮겨두고 이런 것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국사 때 컴사를 풀었어요. 저는 컴사를 풀고 10분 만에 풀고 OMR 표시하고 업주도 전 좀 작거든요. 체력 보충하려고. 한국사는 뭔가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목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의 1, 2등급이 나온다. 근데 내가 한국사가 완전 자신 있는 건 아니고 한 번 정도 뭔가 좀 더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내가 한 바퀴 더 돌렸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메가스터디 김정훈 선생님의 달콤 한국사 스피드 압축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은 이번 연도에는 9강짜리거든요. 9강에 단군 할아버지부터 근현대사까지 이렇게 다 담겨져 있어요. 저도 그 강의를 들었었고 그래서 일주일에 그냥 하나씩 한 강씩 그냥 9주 동안 걸쳐가지고 그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등급이 4등급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4등급이 안 나오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고 한국사가 좀 약해요. 막 5등급 이하가 나오고 막 4등급 이하가 나와. 그러면은 그냥 한 바퀴 지금 빨리 돌리세요. 개념만 돌리시고 조금 복습할 때 복습하시고 이게 한국사가 물론 뭐 발을 잡지는 않겠죠? 근데 그래도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숫자잖아요. 0.01에도 내가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작은 점수 차이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4등급 이상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을 약간 요약을 하면은 그거죠. 학원의 힘을 맹신하지 말고 학원에서 혹은 뭐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를 내 걸로 만들어라.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인스타 계정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인스타 DM으로 질문을 주신다면 답장이 느릴 것 같아요.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답장을 원하신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100일이 깨지고 마음이 좀 많이 뒤숭숭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 스포트 내야 될 때거든요. 너무 지쳐하지 말고 뭔가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달달한 음료수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으면서 좀 파이팅 넘치게 다시 이렇게 조금 에너지 비축하고 에너지 쓰고 그러셔야 돼요. 지금 늘어지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